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박평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네. 지난번에 YG가 구박해서 삐져가지고 오랜만에 나온 겁니까? 아니에요. 전 삐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연락이 뜸하시던데. 네. 아니 뭐가 연락이 뜸해요? 우리 맨날 단톡방에서 맨날 반응 제일 안 보이는 분이 지금 박평인데. 아니에요. 네, 하여튼 바빴습니다. 덥고 바빴어요. 아니 그리고 이참에 박평이 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해명 좀 해주세요. 정말 시작하자마자 사람 불편하게. 해명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해명을 해요? 아니 좀 해줄 수 있잖아요. 나 YG랑 친하고 YG 때문에 전혀 불편하지 않고. 네. 강요하는 것 같은데. 친분 강요 방송. 저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또 악플 달렸지?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는 거지? 아니 악플이 여러 개 달렸었잖아요. 사실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막 악플을 보니까 어떠셨어요? 강요하지 마라 부터 시작해서 무슨 내용 때문에 또 악플 달린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막 할 말 다 해놓고서 박평이 무슨 말 하려고 하니까 그거 중요한 스포일러니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거 제 발언을 차단하셨다. 그러니까 그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가 하면 스포 아니고 남이 하면 스포. 아니 진짜 나는 그 인터넷 서점에서 출판사에서 공개한 보도자료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항상 스포를 해요. 근데 그날 박평은 진짜 큰 스포를 그래서 그거 해명하라고 저한테 지금 다시 박평 공격하는 겁니까? 아니 정말 그건 아니고 있으시네요. 어쨌든 박평이랑 저랑 친합니다. 네, 사이 좋아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입니다. 네. 들으셨죠? 좋아하는 선배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 네. 영혼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강요에 의한 친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네. 댓글 좀 읽을까요? 네. 동강동 호랑이님께서 박평이 나올 줄 아시고 유혹하는 박평 너무 좋습니다. 책걸상과 박평님 덕분에 한국 소설 알아가는 즐거움이 상당하답니다. 한국 소설의 계보 아닌 계보를 따라서 새로운 작가들을 소개해 주시니 더 반갑네요. 유혹하는 박평 자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문지혁 작가님 채널 구독해서 운동할 때 틈틈이 듣고 있는데 정말 좋더군요. 책걸상에서도 문지혁 작가님 초대해서 소설 쓰기 특강 방송 만들어 주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지혁 작가님 얼마 전에 민음사 그 줌 토크? 줌으로 하는 이제 북클럽 같은 자리에서 소설 첨삭 수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리 소설 글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골라서 약간 첨삭을 직접 해주는 방송을 했는데 너무 인기가 많았어요. 누가 쓴 폭발적이었어요. 갓 참여하실 분들이. 그날 그러니까 줌 토크 보실 분들이 작가 지망생 이런 분들이 그냥 독자일 수도 있고, 작가 지망생일 수도 있고. 저는 그 영상을 안 봤는데 문 작가님은 되게 친절하게 첨삭해 주시죠. 그럼요. 이게 너무 잘 쓰셨는데 만약 저라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고치겠다. 괜찮으세요? 지금 누구 잘 됐다 이렇게 하니까 몸이 먼저 반응해. 몸으로 반응. 다른 사람 칭찬을 보지를 못해. 듣지도 못해. 어쩜 저렇게 몸이 먼저 반응하냐. 문지혁 작가님 9월 9일 토크 콘서트에 출연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문지혁 이야기 나오는 저 댓글 소개하는 거죠? 당연하죠. 9월 9일 오후 아마 3시경 어쩌면 2시 반부터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 3시간여 동안 2023년 책걸상 토크 콘서트 합니다. 네. 부가현 문화체육회관? 부가현 아트홀? 부가현 아트홀이래요. 아니 부가현 체육문화회관인가 뭐 부가현 문화체육회관인가에 들어있는 그 제일 큰 극장 거기서 합니다. 자꾸 이렇게 여러 장소를 이야기하면은 잘못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한번 공지를 해주십시오. 네, 그럼 뭐 이제 좀 있으면은 띄우긴 할 텐데요. 아무튼 그게 지금 장소는 알아서 찾아오시면 되고 공지 보고
부가현 문화체육센터입니다. 정확하게 음. 부가현 문화체육센터. 아현역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작년에는 장강명 HJ 커플이 깜짝 게스트로 출연을 했잖아요. 뭘 깜짝 게스트예요. 다 예고하고 나왔는데. 근데 올해는 또 굉장히 멋진 분들을 우리가 올해는 게스트로 문지혁 그리고 정진영 두 음. 사람이 출연합니다. 그 문지혁 작가님 저랑 아주 드물게 카톡 주고받거든요. 근데 진짜 카톡에서도 그 사람이 인간성이 나오잖아요. 그럼요. 네. 우리도 YG 카톡 보면 YG 인간성 보여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근데 정말 너무나 예의 바르고 음. 상대방을 배려하고 정말 젠틀하죠. 심지어 카톡에서 말도 안 걸어요. YG랑 정말 반대군요. 네, 다음 댓글 읽죠. 그 토콘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이제 문지혁 작가님은 이제 얘기를 하러 오시는 건데 정진영 작가는 노래하고 그러니까 공연을 하신다. 연주를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진영 작가님 무슨 앨범도 하나 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요 방송 나갈 때쯤 요 방송 나갈 때까지는 안 되겠구나. 조금 더 있다가 공식적으로 이제 저 텀블벅이랑 뭐 저희 게시판 이런 데 공지가 뜰 텐데 정진영 작가는 작곡가 육지 거북으로 자기를 소개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프로필도 다 나와 있어요. 자기가 썼는데요. 2014년 미니 앨범 오래된 소품을 내며 데뷔했다. 저쩌고 쭉 한 다음에 부업으로 소설을 쓰고 있다 이번 혹시 아니에요? 책걸상 토크 콘서트 2023이 가수로 오르는 첫 무대다. 그리고 부업으로 소설을 쓴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이제 본인이 그리고 사진도 본인이 보내왔는데 육지거북 사진을요? 육지거북 사진인 거죠. 그러니까 기타를 들고 있는 육지거북 사진을 본인 사진을 너무 이렇게 궁금하다.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김원비와 JYP가 또 아주 특별한 퍼포먼스를 전 하기로 그게 지금 진짜 기대가 돼요.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물귀신처럼 그러니까요. 우리 둘을 막 끄집어 넣으려고 그래가지고 기겁해가지고 내가 한동안 진짜 기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덕분에 좀 편하게 나왔어요. 진짜 그래서 단톡방 기쁜데. 넷이 같이 하자. 제가 막 우겼는데 내가 그 단톡방 나올 뻔했어요. 그러니까.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 알았어. 아무튼 질색팔색하셨어요. 그 JYP, HB 두 사람의 퍼포먼스가 뭔지는 미공개죠. 네, 현장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대단해. 사전에 JYP랑 혼비님이 하는 퍼포먼스를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특별 선물 드립니다. 뭐 YG 책. 정말 자기 애가 뭐 하다못해 무슨 스벅 상품권이라도 걸어야지 지금. 그래 그러면 YG 책의 스벅 상품권 5,000원? 10,000원 이상. 10,000원 이상? 알겠습니다. 네. 맞추는 분이 맞추는 근데 분 없을 거라고 없을 생각해요. 거라고 생각해서 네. 100만 원 걸어도 돼. 댓글로 한번 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YG 책의 친필 사인 책과 더불어서 10,000원 이상의 스벅 상품권 제가 드리겠습니다. 세바국님이 댓글 주셨습니다. 대학원 들어가자마자 들었던 조언과 질책이 Keep it simple, stupid, 키스였는데요. 이 책은 요거 이제 스마트 브레비티 보고 들으시고 댓글 주신 겁니다. 이 책은 같은 내용을 더 알차고 응용 가능하게 풀어놨네요. 중간에 키스가 나오긴 하지만 야단 맞는 기분이 아니라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제 오피스 책상에 올려놓고 학생들이랑 미팅할 때 빌려줄게 하며 은근히 들이미는 꼰대가 되고 있습니다. 크크크. 왠지 사다 안기면 너무 강요 같아서 수동 공격적으로 크크크. 아침마다 엑시오스 읽는 버릇도 생겼답니다. 역시 책걸상 덕질이 이젠 제 정신 건강을 넘어 현생에도 도움이 되네요. 네, 엔초바님께서도 댓글 다셨는데요. 이재갑 선생님의 돌발 출연이 반가워 신났다가 안티백사 에피소드 듣고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주위에 좋은 분들이 많아 다행입니다. 쉽지 않은 여름이 예상되지만 네 분의 추천서 읽으면서 잘 견뎌보렵니다. 네, 여름 휴가 때 읽으면 좋은 책 특집 두 번째 편에 이재갑 교수가 갑자기 깜짝 출연했었죠. 난입.
자, 꿈꾸는 사관님도 같은 방송 들으시고요. 대구까지 강연 오셨는데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기회를 놓친 학생들이 안타깝네요. 대구 사는 한 사람으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에휴, 이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곳에 살면서 답답하기도 하네요. 네, 뭐 근데 대구나 혹은 대구 시민들이 문제였다라기보다는 이제 마침 그 플래카드를 본 이제 어떤 분들이 좀 폭력적으로 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뭐 대구나 대구 시민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오늘은 박평 픽으로 뭐 유혹하는 박평은 사실 아니죠. 우리 다 읽었으니까. 유혹하는 박평으로 하죠 그냥. 그럴까? 네. 일단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별로였나 본데. 그러니까 이게 자꾸 짐을 저한테. 아니 별로였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음. 너무나 서정적이고 너무나 좋은 작품이었어요. 근데 제 뒤에-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박평이 같이 읽자고 해서 세 명 다 읽은 책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작가 뭐 이름도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고요. 마이클 온다치의 기억의 빛, 이게 이번 주에 같이 읽을 책입니다. 박평님, 네. 마이클 온다치는 누굽니까? 아니 마이클 온다치는 그 잉글리시 페이션트라고 하면 다들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이 책을 알게 됐냐면 이제 뭐 여러 뭐 작가들과 이제 이야기하는 자리였는데 그 장강문 작가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간 나온 얘기를 하다가 이 기억의 빛을 보고 마이클 온다치가 아직도 소설을 쓰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잉글리시 페이션트를 알면 제가 옛날 사람인가요? 맞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맥락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단톡방이었나 그랬는데 잉글리시 페이션트를 다 알더라고요. 저는 몰랐거든요. 몰랐고 사실 마이클 온다치도 알지 못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궁금해져요. 이게 한때 어떤 한 문화나 시대를 약간 풍미했을 것 같은 대가의 소설인데 그 작가가 쓴 뭐 한참 전성기 때 책이 지금에 번역된 게 아니라 어쨌든 최신 소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가가 오래 글을 썼는데 최근에 쓴 소설이라면 어떤 소설일까 좀 궁금해가지고 읽게 됐고 분량도 막 아주 두껍지 않고 그런 게 좀 저한테는 유혹이 되는 요소였어요. 거기다가 약간 또 전쟁 얘기를 썼는데 이게 어떻게 썼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마이클 온다체라고 과거에는 표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요번에는 민음사에서 책 내면서 온다치라고 표기를 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팀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은 원어에 가깝게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어 표기법은 원어에 가깝게 표기를 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프랑키스 슈타인 이런 책이 최근 올 초에 나왔는데 프랑키스 슈타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더 인식하기 쉽거든요. 그게 프랑키스 슈타인에다가 사이에 키스를 넣은 거라서 조어기 때문에 근데 원어에 맞게 한다고 이제 프랭 키스 슈타인 이렇게 써서 나오고 작가 이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마 원어 표기에 더 맞는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 해외 문학을 펴내는 편집자들은 그 대체로 그 작가가 불러주길 원하는 그 이름이 있잖아요. 뭐 요즘은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 네. 뭘 어떻게 발음하는지 다 아니까. 이제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그 예전에는 그냥 굉장히 일률적으로 그 작가가 태어난 나라를 염두에 두고서 그 태어난 나라의 그에서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염두에 두고 했는데 아마 마이클 온다치 같은 경우도 스리랑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스리랑카식으로 그냥 온다체라고 발음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미 이주를 한참 전에 했고 그리고 지금은 캐나다를 기반으로 해서 영어권 작품을 내는 작가로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온다치라고 그냥 영어 발음식으로 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YG는 그 유명한 잉글리시 페이션트 그 소설이나 영화를 혹시 봤습니까? 저는 엉엉 울었죠. 어느 거 보고? 영화 소설 다 보고. 그러니까 그 저는 진짜 기대를 안 하고 봤어요. 그게 제가 좋아할 법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 거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왠지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그런 날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느 날이라고 하기에는 거의 모든 날일 수 있는. 그래서 혼자서 집에 있었는데 근데 집에서 뭐 딱히 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따라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동네에 그때는 늘 없었던 건 아닙니까? 약속이? 비디오 가게가 있었잖아요. 비디오 그렇죠. 가게를 가가지고 했는데 그 영화 제목은 알았었거든요. 잉글리시 페이션트라는 영화가 있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무슨 아카데미 뭐 굉장히 몇 관왕이 된 영화라는 거 알고 있어가지고 뭐 별로 이렇게 내 취향 아닐 것 같은데 한번 보자 해가지고 딱 봤는데 나중에는 진짜 내가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를 먼저 봤군요. 영화를 먼저 본 다음에 또 원작 소설이 있다더라. 근데 그 당시에 원작 소설도 영화 표지를 그냥 이렇게 씌운 그런 원작 표지였어요. 그래서 원작도 그냥 읽었는데 원작은 또 다른 또 맛이 있더라고. 영화랑은 전혀 다른. 그래서 또 원작 보면서 또 울고. 그래서 저는 이 마이클 온다치의 잉글리시 페이션트는 나를 울린 작품을 쓴 작가. 그 20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YG가 되게 감성이 풍부했군요. 그랬었나 봐요. 음.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단순한 진심 읽고도 방송하면서 우셨잖아요. 아. 감성은 진짜 감성만. 아니 90년대 말에는 감성이 풍부한 젊은이였다가 되게 까칠해졌다가 지금 이제 약간 갱년기가 오면서 그냥 호르몬 조절이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 좀 떨어지면서 이제 울컥하는 것 같아요. 사실 방송 중에 우는 건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닌 거죠. 그래요? 네, 제가 생각해도 그건 호르몬 조절이 실패고. 근데 그때는 진짜 혼자서 영화를 보고 혼자서 책을 읽을 때 그 장면도 생각이 나요. 제가 그 막 이렇게 우리 집에 약간 햇빛 잘 안 들어오는 그런 조용한 방에서 혼자서 이렇게 그 텔레비전에서 돌아가는 그 영화를 보는데 어느 순간에 막 제가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고 나중에 책을 보면서도 거의 비슷한 경험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큰 줄거리 외에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그 기억은 또렷해요. 그 잉글리시 페이션트라는 영화나 소설을 제가 안 봤어요. 모릅니다. 그 영화나 소설은 어떤 내용인지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도 환자 전쟁 얘기 아니에요? 제2차 세계대전을 무대로 한 영국 환자란 뜻이잖아요. 네, 영국 환자인데 그러니까 어느 이제 병원, 어느 이제 전쟁통에 어느 야전 병원에 막 심한 부상을 입은 환자가 이제 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한 부상을 입은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가 줄리엣 비노시예요. 영화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줄리엣 비노시. 예, 근데 그 줄리엣 비노시랑 그 환자 사이에 약간 환자와 보호자 혹은 간호하는 사람의 신뢰 관계, 유대 관계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줄리엣 비노시가 그 심하게 다친 그 영국 환자의 사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국 환자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그 잉글리시 페이션트의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의 아주 중요한 골자는 러브 스토리예요. 그 줄리엣 비노시와 그 영국 환자가 이렇게 로맨스 이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줄리엣 비노시는 그래서 아카데미 상을 수상하긴 했지만 조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액자식인 거네. 액자식인 거예요. 안으로 액자식 들어가야 소설이에요. 되니까. 박평은 안 봤어요? 저 안 봤어요. 그러면 마이클 온다치 책은 왜 보자고? 방금 제가 설명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제 말을 좀. 아니 근데 잉글리시 페이션트를 감명 깊게 읽은 기억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거 노노노. 여긴 줄 여기서 알았지. 딱 들켰는데 이거 누가 이야기를 하면 좀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좀 아니 들으세요. 들었는데 다들 잉글리시 페이션트 그 영화도 얘기를 봤을 하면서 줄 알았지. 아니, 그 얘기들을 하면서 다들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고. 다 YG가 이야기한 것처럼. 옛날 사람들이었죠. 다 좀. 조금 연령대가 딱 YG 연령대였어요. 그래서 딱 YG 연령대라는 지금- 표현이 별로 듣기 좋지 않네요. 딱 YG 연령대라는 게 이제 4, 50대라는 뜻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네. 제가 요즘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4, 50대. 제가 아주 요즘 싫어하는 표현이 이제 5, 60대. 5, 60대 어르신. 3, 40대라는 용어도 되게 싫어하고요. 5, 60대라는 말도 싫어합니다. 딱 4, 50대. 4, 50대 아주 적절한 네. 표현. 네, 감사합니다. 네. 4, 50대. 딱 그 선배들이 다들 그렇게 감탄하면서 그 마이클 온다치에 대한 어떤 이견 없는 이렇게 엄지척 그게 있어서 이렇게 지금 관심을 찾아보니까 갖게 잉글리시 페이션트는 97년에 개봉을 했네요. 그리고 소설은 92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92년에 나와서 92년에 나온 소설인데 어떻게 97년에 나온 영화 포스터를 책 표지로 쓸 수가 다시 있습니까? 했겠죠. 아니죠. 그게 아니고 원서는 92년에 나왔고 아마 영화가 나온 다음에 그 영화의 인기에 좀 기대 보려고 한글판이 출간이- 나왔을 뭐 다시 것이다. 냈을 수도 있고 그때 한글판이 나왔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보면은 마이클 온다치 소설이 막 한국에서 많이 읽히고 했던 건 아닌 아니에요. 것 같아요. 딱 그때 한 번. 네. 이 대목에서 잠깐 이제 줄리엣 비노쉬가 나와서 오랜만에 빨대 하나 꽂으면 여행 준비의 기술에 JYP가 줄리엣 비노쉬 실물 본 스토리가 잠깐 나오죠. 정말 빨대라고 할 수 있네요. 이건 진짜 맥락도 없고 이거 뭐냐 이게 도대체. 부끄럽습니다 좀. 어땠나요? 저 정말 빛이 납니다. 근데 줄리엣 비노시는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은 배우가 되었잖아요. 그래도 가끔씩 사진 같은 그렇게 걸 많지 보면 않아요. 5060 70대 아닌가요? 70대. 줄리엣 비노쉬가 무슨 70대예요? 이 양반이 지금 64년생이에요. 아 64년생이에요?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지금 60대네. 50대죠 아직. 정말 아. 비노 씨가 들으면 정말 기분 나빠요. 비노쉬가 아, 지금 아 정정하겠습니다. 50대 후반. 네. 젊으세요. 아 또래구나. 음. 줄리엣 비노시가. 아이 누님이죠. 또래는 아니죠. 정말 섬세하네요. 이 구분이 진짜 조금만 잘못했다가는 크게 앙금이 나올 만한. 네. 자 어쨌든 마이클 온다치 그리고 잉글리시 페이션트라는 뭐 이 키워드와 함께 이 새로 나온 그러니까 이 마이클 온다치는 43년생인가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팔순의 작가가 원서도 2020년인가에 나온 거니까 굉장히 이제 노 작가가 쓴 작품인데 어떻게 봤어요? 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런 딱 보면서도 느꼈고 보고 나서도 느꼈는데 이건 저한테 너무 좋은 소설인데 나만 이렇게 좋아할 것 같다. 왠지 나만 좋아할 것 같아. 그리고 막 추천을 하고 싶진 않은 소설이었어요. 왠지 추천을 했을 때 호불호도 강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읽고 나서 좋은 쪽 작품이기는 하지만 읽으면서 막 드라마틱하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막 자극점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닐 수 있고, 그래서 막 호응을 이끌어내는 작품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왜 방송하자 그랬어요? 어, 내가 좋았던 얘기를 그냥 하고 싶어서. 네, 그래서 유혹하는 박평으로 하자고 제가 네. 아까 급하게 제안을 드렸던 것도 근데 그건데. 어떻게 보면 그냥 해밍웨이가 썼던 그 노인과 바다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오, 저는 노인과 정확해요. 노인과 바다가 막 화려한 소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심심한 소설일 수 있는데 해밍웨이가 정말 그 마지막에 회심의 일격처럼 쓴 작품인 거잖아요. 근데 마이클 온다치한테도 어쩌면 이 소설이 그런 정도의 작품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좀 놀랐는데 그 20대 때나 20대 초반이었겠죠 그때. 20대 초반에나 지금이나 제 소설 읽는 취향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도 저는 좀 기승전결 확실하고 스토리 좀 세고 이런 걸 좋아했었나 봐요. 그때 잉글리시 페이션트는 그런 소설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랑 비교했을 때 지금 거의 30년이 지났잖아요.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온다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40년이 지나서 이 소설을 낸 거죠. 92년에 잉글리시 페이션트를 썼고 2020년에 기억의 빛을 썼으니까 이 작가가 그 사이에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달라졌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본인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걸 표현하는 방식을 좀 바꿨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잉글리시 페이션트가 굉장히 막 영화로도 되게 대작이거든요. 대작 영화거든요. 막 약간 스펙터클하고 160 몇 분이더라 아까 네, 보니까. 그러니까 스토리도 엄청 막 기복이 심한 그래서 몰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고 소설인데 이 기억의 빛은 그냥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담담하게 만약에 과거의 마이클 온다치였으면 이 기억의 빛을 내용을 가지고도 아마 잉글리시 페이션트 같은 거 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쓰지 않고 않았는데
저는 이걸 보다가 정말 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한 문장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이제 한 80이 넘은 한 작가이기 때문에 자기 작품에 대한 어떤 소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쓸 수 있다고 생각했던 문장이 있는데 그 진실의 조각을 가지고 전체를 이야기하는 법을 안다고 쓴 문장이거든요. 난 이제 안다. 그걸로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근데 그게 되게 좋았던 이유가 책을 딱 펴면 그 헌사 부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부분의 대전투는 지형도의 주름들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그 주름들을 가지고 전체를 이야기하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가의 어떤 면모 같은 게 좀 보여줘서 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방금 박평이 그 맨 앞에 인용한 문장에서 제가 말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 거의 40년 전에 편했던 잉글리시 페이션트는 그냥 대전투를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 기억의 빛은 그 대전투의 중간에 에피소드를 슬쩍 보여주는 식으로 써낸 소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제 취향은 아니었고 이 기억의 빛은 사실 제대로 이해하려면 2번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뭐 JYP는 저 표정 보니까 동의 안 하는 듯한 표정인데 2번이 웬 말이냐. 이걸 왜 2번이나 읽고 근데 한 번 쭉 읽으면서 약간 심심하면서도 그냥 나중에 딱 덮으면은 뭔가 놀랄 만한 그런 에피소드들이나 국면들이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고서 다시 한번 읽었을 때는 그 내 머릿속에서만 그냥 잉글리시 페이션트가 펼쳐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저 JYP 표정에서 알 수 있듯이 2번 안 읽겠죠, 사람들이. 많이 읽을 것 같은데 2번, 3번. 좋아하는 사람은. 저한테는 그런 책일 것 같아요. 그냥 갖고 있으면서 계속 읽을 것 같은 책이고 그리고 사실 그냥 워라이트라는 제목 보고 저는 그냥 뻑 간 거예요. 그게 와 워라이트? 그러고 이제 책 안에 이제 읽다 보면은 이게 그냥 워라이트 그냥 이제 전쟁의 빛 이런 것 같지만 사실 표현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전시 상황일 때 정전이 되고 하면은 정전이 되거나 혹은 일부러 그 등화 간제를 하면은 깜깜한데 그때도 이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동해야 되고 하니까 그때 켜놓는 아주 희미하게 비치는 인도등 같은 거. 그래서 본문 중에도 그 워라이트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워라이트라는 개념이랑 그리고 근데 이걸 한국어로 했을 때 이제 기억의 빛이라는 한번 이제 해석한 내용이랑 그리고 이 전체의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잘 아름답게 맞아 떨어지고 플롯도 그렇고 문체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저한테는 뭔가 완성된 어떤 문학적 세계 같은 걸 보여주는 뭐 더 길게 이제 다음 편에 얘기는 하겠지만 근데 계속 눈치를 보게 되네요. 아니 저는 지금 오히려 그 박평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 지난번에 박평이랑 같이 나온 다음에 박평과 저 사이에 악플들이 되게 많이 달렸는데 그중에 또 하나 악평이 좀 박평이 소설 소개할 때는 입 좀 닥치고 있어라. 문학평론가가 나와가지고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YGB가 왜 거기에다가 말을 덧붙이냐 뭐 이런 댓글도 있어서 사이좋게 앞에 얘기 입 다물려고 제가. 네. 근데 오늘은 티키타카 괜찮았죠? 네, 좋네요. 네. 네. 자꾸 강요하지 마. 강요하지 말라고 또 댓글 붙는다. 마이클 온다치는 스리랑카에서 태어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제 영어 위키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스리랑카 사람인 건가, 뭐 아니면은 뭐 유럽 사람인데 거기서 태어나기만 한 건가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그 인종적 배경은 되게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되게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 또 요약하면 인도, 스리랑카,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등의 피가 다 섞여 있는 그런 분인 것 같고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태어나기만 했고 쭉 활동은 캐나다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마이클 온다치라는 사람의 워라이트, 기억의 빛
그리고 이제 박평이 이제 읽자고 해가지고 읽기 음. 시작을 했죠. 박평은 상반기 읽은 소설 중에서 원픽. 심지어 그 말도 어. 했어요. 제일 좋다고. 제일 2023년 상반기 소설 중에 최고다. 그래서 사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정도면 우리도 읽어야지라고 이제 읽기 시작을 했죠. 처음에 한 10페이지, 5페이지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너무 재밌죠. 시작할 이야, 때 첫 문장도 죽인다, 그렇고. 첫 문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겨우 5페이지. 오프닝 조금 넉넉하게 쓰시지. 정말. 한 20페이지 정도는 쓰지. 아니 5페이지, 10페이지 정도까지는 정말 와 죽인다 이러면서 막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니 첫 문장부터가 너무 근데 한 1945년. 30페이지, 40페이지, 50페이지 뒤로 갈수록 이야기는 언제 나오지 이런 느낌이 이제 박평의 첫 문장 한번 읽어주시죠. 1945년 부모님은 범죄자 비슷한 두 남자에게 우리를 맡기고 떠났다. 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고아는 아니지만 성장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그러니까 자신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의 이제 남매 그리고 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왔는데 어딘가 이상한 석연치 않는 범죄자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제 이들의 존재 그리고 시간적 배경이 1945년. 전쟁이 막 끝나고 난 네. 다음에. 그 1945년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니까 이제 이때가 시대적 배경이고 공간적 배경은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우리 집은 런던의 루비니 가든이라는 거리에 있었다. 공간적인 배경은 런던이에요. 1945년에 런던이 배경이고 그리고 작중 화자는 난데 이제 너세니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14살짜리 남자아이고요. 그리고 레이철이라고 하는 2살 많은 16살짜리 누나가 이제 남매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세 번째 문장에서 그 어느 날 아침 어머니였던가 아버지였던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하여튼 둘이 1년 동안 싱가포르에 갈 거다. 그럼 니네 둘은 엄마 아빠 없는 동안 돌봐줄 다른 아저씨가 올 거니까 잘 살아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야, 근데 이제 진짜로 엄마 아빠 사라지고 모든 10대들이 원하는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보면 20대도 이 친구들도 보면 엄마 아빠의 부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네. 근데 이제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죠. 그러니까 집에 그 이제 범죄자 같은 아저씨뿐만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오는데 이 사람들 누군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집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 이상스러워지는 거고 그 이제 엄마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점을 두고 사실 있죠. 여기 그 아버지는 처음에만 중요하고 아버지의 존재는 거의 네 소설에서 별로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불만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안 나오잖아.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뒷부분에 왜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살짝 네. 그 설명이 되기는 하지만 부족했어요. 불친절합니다. 내 비록 너무 긴 소설을 싫어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얘기를 좀 더 썼어야지.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가 나오면 400페이지 넘어서 JYP가 안 읽을까 봐서 작가님께서 그냥 일부러 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 300 한 80페이지. 아 그렇네. 잘하셨네. 근데 그거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아빠의 자리를 아버지의 자리를 지금 완전히 약간 뭐 단서가 있기는 하지만 어머니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만큼은 할애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아빠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거 엄마 직업이 뭔지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저 YG 저 출판사 보도자료에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엄마 직업 이야기 하죠. 엄마 잘 나와요?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와 보도자료에? 사실 근데 이건 아니 이거 박평 출판사에서 나온 거니까 박평한테 물어보지 뭐. 엄마 직업 얘기해도 됩니까? 지금 결말까지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엄마 직업뿐만 아니라 좀 사람들이 더 재밌게 읽게 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이건 사실은 정보를 오히려 좀 많이 드리는 게 맞아요. 소설 안에 소설을 읽는다고 해도 소설의 정보가 확 많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전달되는 방식으로 정보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없이 그냥 한 번만 정보 없이 읽으면은 그냥 심심한 소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야기를 듣고서 읽으면은 마치 두 번 읽는 듯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런 이거는 말이구나. 스포 예고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스포 이러면서 정당화. 오히려 더 스포 정당화. 스포 소설을 더 합리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스포 합리화. 맞아, 바쁜 시대에 두 바쁜 번 읽을 시대. 수는 없으니까 두 번 읽는 효과를 위해서. 근데 왜냐면은 본인이 편집한 작품이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스포를 정당화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그래서 좀 저도 오늘 방송을 그 우리가 방송 준비를 안 할 뿐이지 방송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할 때 어느 정도 수위까지 어떤 식으로 방송을 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했는데 좀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진짜 JYP나 나나 박평처럼 아무런 정보 없이 소설을 읽으면 어떤 분들에게는 진짜 어려운 소설이 될 수도 있는데 차라리 그냥 약간의 가이드를 좀 줘서 아 이게 그 책걸상에서 얘기했던 이런 맥락이구나 라고 그냥 좀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딱 그냥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 처음 읽을 때 그 심심함까지를 포함한 모든 걸 온전하게 느끼실 분들은 여기서 그냥 끊으시고 수요일 방송 듣지 마. 수요일 방송도 듣지 마시고 그리고 그게 무슨 아니고 방송 진행자가 다음 방송은 듣지 말래. 그게 아니고 좀 이렇게 친절한 가이드를 한번 듣고 나서 소설에 도전해 보겠다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들으시고 그 정도로 저희가 수요일 방송 2부에서 어디까지 오픈할 것인지 어디까지 스포를 할 것인지는 저희가 쉬는 시간에 좀 회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더 많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갈게요. 네 수요일 날 선택하십시오. 비장해. 인생 극장이냐? 네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